어르신,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성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 갔는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청은망은 무겁고 당겨서 자꾸 쉬어가야 하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 길잡이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저림 때문에 잠 설치시고 낮 동안에도 불편함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어르신 다리 저림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리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고 분명한 원인과 그에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저림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어르신 스스로 내 다리 저림의 원인이 뭘까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나뵌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 80%는 이 자가 진단만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해결 방법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다리 저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물론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다리 저림의 5가지 주요 원인과 그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혹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시나요? 다리에 푸르거나 보랏빛 실핏줄이 비치진 않나요? 그렇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 정맥 속 판막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문, 이 약해져서 피가 심장으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맥이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어르신은 30년간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대요. 매일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니 늘 다리가 저리고 무거웠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해요. 결국 다리가 심하게 붓고 피부에 궤양까지 생겨서야 병원을 찾으셨고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지 정맥류를 방치하면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고 저린 정도지만 나중에는 만성부종, 피부궤양, 심하면 정맥염까지 생겨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특히 아네신트 발목 펌프 운동은 하루 9분만 투자해도 정맥 혈류를 30%나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이 운동법은 자가 진단법 설명을 마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은데 잠시 앉아서 쉬면 좀 괜찮아지시나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허리에 있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과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에요. 마치 넓었던 길이 좁아져 차가 막히는 것처럼 신경길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호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로 나이가 들면서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데, 특히 9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겪고 계실 정도로 흔하다고 해요. 대전에 사시는 75세 이철수 어르신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마트 구경을 10분만 해도 다리가 저려서 더 이상 걷기 힘드셨대요.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앉으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저려오는 증상이 반복되셨죠. 다행히 이웃의 권유로 간헐적 걷기 습관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1시간 동안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 병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다리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신경 손상이 심해져 제대로 걷기 힘들어지고, 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염려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걷는 방법 개념과 의자, 스트레칭 아트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걷는 방법은 신경 압박을 30%나 줄여줘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셋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쉬어야 하고, 쉬면 좀 나아지는 증상이 반복되나요? 발이 유난히 차갑고 발에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리 동맥 폐쇄증,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리로 피를 보내주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통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이 산소가 부족해, 아파 하고 보내는 신호가 바로 다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김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처음에는 3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대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더랍니다. 병원에 가보니 다리 동맥이 90%나 막혀 있었고,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 병은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걸을 때만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면 쉬고 있을 때도 아프고, 발가락이나 발이 까맣게 썩는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하면 발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알려드릴 걷다가 아프면 쉬고 다시 걷기 라는 간단한 걷기 방법과 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 하나만 잘 챙겨 신어도 혈액순환이 20%나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째, 발끝이 화끈거리거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신가요?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고 발의 감각이 좀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우리 몸의 팔다리 끝으로 가는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저림, 통증, 감각 이상 등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마치 오래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새는 것처럼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65세 강은주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발끝만 저리다가 점점 발바닥 전체가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셨대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기 힘들었다고 해요. 강 어르신은 저희가 알려드린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와 손가락, 발가락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셨고,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답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은 집에서 TV 보실 때 아래분만 하셔도 혈액순환이 즉시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죠. 말초 신경병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저림과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감각이 무뎌져서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알려드릴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그리고 족욕과 온찜질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어분만 발을 담가도 혈액순환이 20%나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5째, 갑자기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비행기나 차로 장거리 이동을 하신 후에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그렇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있었거나 큰 수술 후 또는 장거리 비행 후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최재혁 어르신은 미국에 사는 자녀를 만나고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신 후 갑자기 왼쪽 다리가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다음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응급실에 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다리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긴 것이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심부정맥 혈전증을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에 있던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실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30분마다 자세 바꾸기와 물 충분히 마시기 같은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TV 보실 때 잠깐씩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30%나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다리 저림의 5가지 주요 원인, 하지정맥류, 척추관 협착증, 다리동맥 폐쇄증, 말초 신경병증,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증상과 자가진단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어르신 본인의 다리 저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앉으면 괜찮아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발끝이 화끈거리고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각 원인별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해결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 동안 순환기 질환을 진료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서 효과를 확인한 보석 같은 방법들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세요. 1.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을 꼭 하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끝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20일 30회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피아노 페달이나 자동차 엑셀을 밟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서 정맥피를 심장 쪽으로 쭉쭉 밀어 올려준답니다. 하루에 3번만 해도 혈류가 30%나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하루에 딱 10분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쉬세요. TV 보실 때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몰렸던 피가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셋째, 가능하면 장시간 서 있는 것을 피하세요. 부엌일 하실 때도 30분 일하시면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오미경 어르신은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셨는데도 다리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하지 정맥류 증상이 70%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2.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 첫째, 간헐적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무리해서 오래 걷지 마시고 5분 걷고 2분 쉬는 방식으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것을 막아 통증 없이 더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박동진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산책 시간을 10분에서 30분까지 늘리셨다고 해요. 둘째, 걸을 때는 허리를 살짝 앞으로 구부리고 걸어보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걷는 것보다 신경이 눌리는 압박이 3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앞에 있는 쇼핑카트를 살짝 밀고 가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셋째, 의자 스트레칭을 하루에 아주 10회올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척추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고 좁아진 척추관이 조금씩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물이나 수술과 달리 부작용 걱정이 없고 꾸준히 하시면 증상이 60%까지 완화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서지혜 어르신은 6개월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결국 허리 수술을 피하실 수 있었답니다. 3. 다리 동맥 폐쇄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 첫째, 걷다가 아프면 잠시 쉬고 다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잠시 쉬었다가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걷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이쪽 길 혈관, 이 막혔으니 다른 길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새로운 혈관, 측부혈관, 생성을 자극해서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된답니다. 둘째,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양말은 꼭 신고 주무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넓어져서 혈액순환이 2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통증도 줄어들겠죠. 셋째, 발톱과 발피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 병이 있으면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발을 매일 깨끗이 씻고 물기 없이 잘 말려주세요.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살을 파고들지 않도록 일자로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만으로도 다리 동맥 폐쇄증의 진행을 5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한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1년 넘게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4. 말초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 첫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단 음식 단순당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이 신경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윤태식 어르신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꾸고 간식을 줄이셨더니 3개월 만에 발저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둘째, 손가락으로 발가락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잡고 앞뒤로 살살 당겨주고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겁니다. 각 발가락마다 10초씩 하루에 2~3번만 해도 발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저림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6세 문소희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 덕분에 밤에 잠 못 들게 하던 발저림이 2주 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TV 보실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실천해보세요. 셋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온찜질을 해서 혈류를 개선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저림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백미숙 어르신은 매일 저녁 조격 덕분에 밤마다 심해지던 저림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으로 말초 신경병증 증상이 최대 95%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증상 초기에 시작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니 꼭 실천해보세요. 5.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한 방법, 특히 중요. 첫째, 최소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알람을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잠시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장거리 여행 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고민준 어르신은 시계 알람을 맞춰두고 30분마다 스트레칭하는 습관 덕분에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난 후에도 다리 붓기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둘째,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7잔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거리 이동 전후에는 가볍게 걸어주세요. 비행기나 기차, 버스를 타기 전이나 내린 후에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다리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98세 김영수 어르신은 미국에 사는 자녀를 방문할 때마다 공항에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해서 걷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이런 간단한 습관들로 신부정맥 혈전증 발생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다리 저림의 원인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다리 저림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방법들입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 습관들로 많은 분들이 증상 완화를 경험하셨지만 만약 다리 저림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갑자기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아프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다리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보랏빛, 검붉은 색으로 변할 때, 발에 생긴 상처가 2주 이상 지나도 아물지 않을 때, 다리 저림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다리 저림의 원인별 해결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하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랍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꾸준히 걸으세요. 걷기는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거의 모든 종류의 다리 저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어르신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적정 체중 유지에 신경 쓰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다리 혈관과 신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5세 임수연 어르신은 아킬로 리만 감량했는데도 다리 저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팔다리 끝에 말초 혈관에 나쁜 영향을 많이 주어 다리 저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신동우 어르신은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으신 후 다리 저림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실제로 신 어르신은 금연 3개월 만에 10분 걷기도 힘들었던 다리로 30분 이상 걷더니 걷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에 담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죠.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앞서 혈전 예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에 7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물로 대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신경과 근육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드세요. 특히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푸른 아이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바나나 등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다리 저림 발생 위험을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다리 저림의 원인부터 해결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르신, 다리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질환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느끼는 그 저림 덕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몸을 돌볼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건강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건 내가 해볼 만하겠다 싶은 방법 딱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발목 펌프 운동이든 호수분 걷고 2분 쉬는 간헐적 걷기든 아니면 그저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용기가 어르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정혜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2년이나 고생한 다리 저림이 나아질 거라고 누가 믿었겠어. 그런데 딱 3주 꾸준히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 이제는 손녀딸 손잡고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야. 어르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르신의 소중한 경험이나 다리 저림 극복 사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인과 실천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르신의 다리는 그리고 어르신의 삶은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더욱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